안녕하세요. 저는 35의 여자고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오늘은 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사실 좋은 얘기도 아니고 제 속내를 다 드러내는 얘기에서 뭐가 좋을까 싶기도 했다가 또 제 얘기 들으시면서 공감해 주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아니면 대리만족을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보내봐요. 저는 어렸을 적 꽤나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아빠가 사업을 하셨거든요. 늘 바쁘신 아빠는 집을 자주 비우셨고 외국에도 출장을 많이 가셨어요. 덕분에 남들이 가져보지 못했던 외국 학용품들 같은 걸 전 오래전부터 쓸 수 있어서 친구들한테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늘 잘 나갈 수만은 없잖아요. 아빠에게도 위기가 찾아왔고 저희 집안의 가세가 많이 기울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다시 도전하셨죠. 그런데 하늘이 무심하게도 사업은 거듭 실패를 안겼고 결국 저희 집은 몇 년 만에 완전히 가난해지고 말았답니다. 그때 엄마는 안정적인 남자가 최고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어요. 그래도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애쓰셨죠. 아빠는 배달 일을 하시면서 저희 가족을 지켜냈는데 오토바이를 많이 타시다 보니까 아랫단이 늘 뜯어지곤 했어요. 그렇게 뜯어진 바지를 버리지 않고 엄마가 수선해서 다시 입히고 또 그러다 아빠마저 못 입게 되면 엄마가 입기도 할 만큼 절약하면서 사셨죠. 그만큼 검소하게 사셨지만 하루의 마무리를 늘 가족들이 오순도순 모여서 여러 얘기를 나누며 웃으며 보내곤 했어요. 가난했지만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죠. 없이 살았지만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웃음을 잃지 않았고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서 남편을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은 첫 만남부터 제게 강인한 인상을 남겼어요. 전 공기업에 근무 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아 씨 얘기를 듣고서는 빨리 만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원래 우리 지난주에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아, 죄송해요. 지난주에 저희 엄마 생신인데 제가 깜빡하고 있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 생신을 그냥 지나칠 순 없어서요. 제가 미리 알아보고 약속을 잡았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아니요, 탓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기다리는 동안 오히려 즐거웠는걸요? 선아 씨 카톡 프로필 같은 거 보면서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도 해보고요. 성실하고 좋으신 분 같아서 기다리는 시간도 즐거웠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인철 씨도 좋으신 분 같아요. 제가 가진 건 솔직히 없긴 합니다. 그래도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지각이나 결근 이런 건 제 사전에 없습니다.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재산은 없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 같았고요. 더군다나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니 안정된 직장임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저희 엄마가 늘 강조하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자임에 틀림없었죠. 엄마의 바람 덕에 저도 공무원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서 합격한 거기도 했으니까요. 첫 만남에서부터 이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그래도 한 번에 결정 짓기에는 고민이 좀 됐어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보고서 연애를 할지 결정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몇 번 더 만나보니까 점점 마음이 기울더군요. 워낙에 남편이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 모두를 자신의 욕심으로 가진 게 아니라 시댁을 위해 모두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해서 이 사람을 결혼 상대로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아직 어린 나이에 재산이 욕심날 수도 있는데 그걸 시댁을 위해 전부 내놨다니 참 착한 사람인 것 같더군요. 시댁은 시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되셨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시이모님과 신우와 함께 살고 계셨는데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여자들이 많은 집안이라 그런지 여기저기 소품들이 아기자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렸거든요. 그러자 어머님이 다가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저기 아기자기한 곳이 많지? 이게 다 동생 취향이지 뭐니. 돌아가신 너희 시아버지 병간호할 때부터 이 집에서 지냈었어. 내가 동생한테 정말 큰 도움 많이 받았지. 아, 그러시군요. 자매간에 참 보기가 좋아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내 동생이 워낙에 사람이 좋아서 그래. 나한테도 먼저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얘기를 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잖아.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무슨 가족끼리 그런 말을 해. 나도 언니랑 함께 지내니까 심심하지 않고 좋은데 뭐. 아참, 너희 시어머니 요리 솜씨가 진짜 좋으시거든. 그래서 내가 덕분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호강을 한다니까. 아, 그래요? 어머님한테 저도 요리 많이 배워야겠어요. 늘 엄마가 해주는 음식만 먹고 살아서 그런가 제가 요리 솜씨가 없거든요. 두 분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 보이더군요. 그렇게 집안 구경을 하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어머님이 안방을 쓰고 계시다는 거였죠. 보통 시이모님이 집주인이면 집주인이 안방을 써야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어머님이 안방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안방을 쓰고 계시다는 건 너무 자연스럽게 어머님이 자신의 방이라 소개를 시켜줘서 알게 된 거고요. 저는 시이모님이 마음씨가 좋은 분이라서 어머님에게 안방을 양보한 건가 싶었죠. 그래서 그냥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그런 제 속을 읽었는지 저한테 왜 어머님이 안방을 쓰시는지 말을 해주더군요. 남편의 말은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남편 또한 시이모님이 착하셔서 안방을 어머님한테 양보했다고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참 따뜻한 가정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무리 사이가 좋은 자매라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상견례 전에 친정엄마한테도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시이모님과 같이 산다는 것이 남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상황이라서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엄마도 나이 들고 그렇게 같이 사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좋은 것 같다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엄마께서 금방 사촌 언니가 다녀갔다고 하면서 사촌 언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너 미진이 알지? 미진이가 그러는데 사돈댁 사는 아파트가 신축이라고 하더라. 너희 시이모님 되실 분이 많이 여유로우신가 보다. 너한테 듣기에는 일찍 남편이랑 이혼하고 혼자 됐다고 하시던데 지금은 딱히 일도 안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는 무슨 그런 걸 말하고 다녀. 결혼 전부터 뒷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시이모님이 모아둔 돈이 있으신가 보지. 다른 사람들 사정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모르잖니. 안 싸돈 형편이 힘들다니까 나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지. 근데 생각보다 아파트가 좋은 데라고 해서 물어본 거야. 아무튼 그런 거 얘기하고 다니지 마. 아무리 사촌 언니라고 해도 또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니면 나만 손해잖아. 엄마는 제 걱정에 저희 시어머님 사시는 아파트에 대해서 사촌 언니한테 물어본 모양인데 저는 결혼 전이라 그런지 예민해져 있어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곧 좀 예민했었던 것 같다며 엄마에게 사과를 하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찜찜했답니다. 제가 집에 들러본 결과 정말 신축 아파트가 맞았으니까요. 당시에도 시이모님이 재력이 있으신 것 같았는데 그런 것 치고는 또 차도 없으시고 옷차림도 평범하셔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검소하게 사신 분들은 굳이 사치에 투자를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 후 생각보다 서로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 시댁 방문이 드물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되니 정말 하루에 남편과 마주보고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시댁을 들를 일도 거의 없고 남편과 부딪힐 일도 없어서 큰 갈등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점차 시댁 문제를 자꾸 언급하는 남편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시댁에 자주 들르라는 잔소리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 무슨 특별한 날마다 선물 대신에 현금을 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을 해서 제게 부담을 주곤 했죠. 시댁과 거리가 있어 결혼 초반에는 마음 편히 지냈어요. 어머님도 시이모님과 함께 사시니까 두 분이서 여러 취미를 공유하시는지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어쩌다 시댁에 한번 들릴 일이 있어도 두 분이서 뭐 배우러 다니신다면서 시간이 없다고 오히려 저희를 퇴짜 놓는 경우도 있었어요. 친정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다들 그런 저를 부러워하곤 했죠. 시댁에 자주 안 가도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네가 몰라서 그래. 나 좀 봐라. 적어도 2주일에 한 번은 꼬박 들러야 한다니까. 지난 추석 때도 차례 다 지내고 친정에 가려고 하는데 신우 온다고 붙잡아서 밤 늦게 친정 간 거 있지. 세상에,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겠다. 괜찮았어? 몰라. 자기 딸도 친정 왔으면 나도 당연히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팔은 안으로 굽는다니까. 그에 반해 너를 좀 봐라. 신랑이 잘해주고 시댁하고 갈등도 전혀 없잖아. 하여간 시집 잘 갔어. 그래도 결혼하고 나니까 연애하던 때랑은 달라.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기도 하더라고. 아직은 대화로 잘 풀어가긴 하는데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어. 다들 그렇게 살아.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연애할 때 나한테 잘해주던 그 남자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니까. 친구나 지인들은 저를 보고 시댁 문제 없는 것만으로도 너무 부럽다면서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거의 다 결혼을 한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신혼생활을 누리는 저희가 부러웠던 건지도 모를 일이죠. 그래도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이지 않은 거 보니 나름대로 다 즐겁게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말이에요. 덕분에 결혼하고서 크게 행복감을 느끼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이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이게 부러움을 받을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이랑 얼굴 마주할 일이 크게 없었으니까요. 서로 바쁘다 보니 싸울 일도 없었던 거에 대해서 다들 부럽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남편은 그 즈음부터 시댁 문제에 대해 자주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시댁 문제라고 할 것도 따로 없었어요. 대부분 돈과 관련된 거였죠. 어머님이 돈이 없다고 하셔서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었죠. 결혼 전부터 시댁이 가난하단 얘기는 늘 듣고 있었으니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돈이 없는 건 시댁뿐 아니라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나 남편이나 월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래와 아이를 위해 투자하는 건 외에는 따로 돈을 모을 수 없을 정도로 빠듯한 상황이었으니 남편은 어머님 얘기가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런데 남편도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것도 아니었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그런지 어영부영 넘어가곤 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어머님 생신이 다가왔는데 남편이 이번 생신 선물로 현금을 드리면 어떻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선물에 관한 부분에선 전적으로 제게 맡겨왔던 남편이기에 그런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렸죠. 어머님한테 현금을 드리자고? 지난번에 보니까 쓸만한 가방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이번엔 가방을 사드릴 생각이었는데 현금은 얼마나 드리면 좋을까? 글쎄,
그래도 1년에 한 번뿐인 생신이니까 이번에는 200만 원 정도 드리면 어떨까 싶어. 요즘 엄마가 돈이 없으셔서 힘드시다고 해서 말이야. 200만 원?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당신 참 이상하다. 어머님이 왜 돈이 그렇게 없으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거든? 근데 어머님 솔직히 그렇게 돈 쓸 일 많이 없으시잖아. 집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게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요즘 돈 들어갈 일이 많으신가 보지 뭐. 아무래도 내 동생도 집에서 쉬니까 이래저래 돈 쓸 일이 많을 수도 있잖아. 아가씨 용돈이면 혼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힘이 드신 거면 이모님한테 얘기해보는 건 어때? 이모님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시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이모한테 얘기를 하라니? 이모 가진 거 하나도 없어. 저는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시이모님에게 부탁을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넌지시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시이모님은 가진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시댁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돈이 꽤 많으실 텐데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좀 이상했죠. 물론 집만 갖고 계신 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만한 집을 소유하려면 기본적인 자산이 꽤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모님이 왜 가진 돈이 없으시냐, 그만한 집도 갖고 계신데 괜찮으신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이 그냥 얼버무리면서 말을 돌리더군요. 그래서 그날 결혼하기 전에 엄마랑 했던 대화를 곱씹어봤던 것 같아요. 집이 신축 아파트라서 꽤 값이 나갈 거라는 얘기를 하셨던 엄마 얘기가 생각났고 별다르게 일을 하고 계시지 않는 시이모님의 모습이 겹쳐졌죠. 남편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님이 생신이 다가왔어요. 저는 고민을 하다가 가방을 사서 시댁을 갔어요. 남편이 말하는 용돈 200만 원은 그 액수도 너무 클 뿐더러 부담스럽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어머님이 평소 마음에 드신다고 했던 가방이니 이걸 예쁘게 포장해서 가져가면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서 포장된 가방을 꺼내 내밀었죠. 그런데 어머님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나는 또 성찬이가 이번에는 현금을 준다고 해서 괜히 기대를 하고 있었지 뭐냐? 근데 가방을 사올 줄은 몰랐네. 그러고 보니 이 가방은 지난번에 너랑 백화점 갔을 때 봤던 거 아니냐? 아, 어머님, 가방이 마음에 안 드세요?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이 지난번에 보시고 예쁘다고 하셨던 가방이에요. 그때 사드리고 싶었는데 여유가 없어서 이번에 어머님 생신 맞이해서 사왔어요. 뭐 나쁘진 않다만 그때는 그냥 가방 예쁘다고 한 소리하고 지나간 거지. 굳이 가방을 갖고 싶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게다가 이 가방은 뭐 명품도 아니고 어디 들고 다니면 남들이 알아주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알겠다. 그럼 다른 가방으로 바꿔올까요? 어머님 마음에 안 드시면 저랑 같이 휴일에 백화점에 같이 가서 다시 고르실래요? 아니다. 마음에 안 들긴 뭐. 어차피 가방이 그게 그거지. 그리고 바꾼다고 해봤자 거기서 거길 거 아니냐. 알았으니까 잘 쓰마. 어머님은 가방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티가 확연히 났어요. 저한테 괜찮다고 말을 하시면서도 떨떠름하게 반응하시고 나중에는 가방은 한참 뒤로 밀어두시더라고요. 신경 써서 선물을 준비해 갔는데 그렇게 말을 하시고 행동도 그리 표현하시니 저도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남편 말처럼 어머님은 진짜 현금 선물을 바라신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가지 못했던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역시 남편은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제게 훈수를 뒀고요. 돈 쓰고 기분 버린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그러니 현금으로 선물을 드렸으면 참 좋아하셨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남편이 자기 돈 내민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어떻게 반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그냥 참았죠. 결혼을 하고 나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님이 남편과 같이 식사를 하자면서 저를 불러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갔더니 시이모님도 함께 계시더군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시이모님이 제가 선물해드린 가방을 메고 있으신 거예요. 시이모님이 같은 가방을 구입하셨을 리도 만무하고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정말 제가 선물해드린 가방이 맞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와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선물한 가방을 메고 오진 않으셨을 것 같아서 좀 미심쩍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남편이 잠시 화장실에 가셨을 때 시이모님한테 슬쩍 물어봤죠. 이모님, 가방이 참 예쁘네요. 혹시 그 가방 어디서 나셨어요? 어? 이 가방? 너희 시어머니가 자기 취향 아니라고 나한테 주더라. 내가 메고 다니는 가방이 변변찮은 게 없어가지고 언니가 내가 안 돼 보였나 봐. 아, 그래요? 그런데요, 이모님 지금은 벌이가 없으셔서 많이 검소하게 생활하시나 봐요. 제가 봤을 때 이모님 능력 정도면 여유롭게 사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가방 정도는 몇 개쯤 넉넉히 가지고 계실 줄 알았어요.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있다고 그래? 그렇지 않아도 언니한테 신세 지는데. 어머,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유, 됐어. 못 들은 척해. 알았지? 신세는 어머님이 이모님한테 지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이상하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이모님은 눈에 띄게 당황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캐물으면 제가 모르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죠. 그래서 다시 캐물으려고 하는 순간 어머님과 남편이 자리로 되돌아오더군요. 그래서 아쉽게도 대화는 거기서 중단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은 자리에 돌아오시자마자 시이모님에게 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며 은근슬쩍 물어보더군요. 그러자 시이모님이 어머님 눈치를 보시며 별말은 안 했다고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왜 시이모님이 제가 선물해드린 가방을 메고 계신지 물어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어머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사드린 가방을 왜 안 메시나 싶었는데 그 가방을 이모님이 메고 계셔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어머, 이 가방이 그럼 네가 사준 가방이었단 말이야? 나는 그건 몰랐네.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준 거다. 그게 뭐가 어때서 그래? 그리고 네가 선물로 줬으면 그때부턴 이제 내 가방이니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건 그렇죠. 그냥 저는 이모님께서 갖고 계셔서 조금 놀라서 여쭤본 것뿐이에요. 저는 어머님의 호통에 여유롭게 맞받아쳤어요. 거기서 화를 내면 또 싸움이 될 게 물 보듯 뻔했으니까요. 어머님의 성격을 알고 있는 이상 여기선 후퇴가 맞았어요. 하지만 저의 의문은 커져만 갔어요. 어째서 이모님이 여유가 없다고 하시는지, 그리고 왜 어머님이 시이모님 앞에서 더 당당하게 구시는지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이 모든 의문을 물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쉽게 얘기해 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전에도 시이모님 얘기가 나왔을 때 어물쩍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신우에게 물어봐야겠다 싶었어요. 신우는 결혼 전부터 시댁에서 늘 눈엣 가시였거든요. 대학을 나와서 직업을 가진 적 없이 시댁의 백수 자녀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신우라면 집안 사정을 모두 알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한테 얘기를 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신우를 불러냈죠.
그날 신우한테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서 슬슬 구슬릴 작정이었어요. 신우 보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몰래 나오라고 했더니 얼른 쪼르르 나오더군요. 백수에게 밖에서 먹는 한 끼는 소중한 거니까요. 근데 언니가 웬일이에요? 이렇게 비싼 밥을 다 사주고? 결혼하고 나서 언니한테 밥 얻어먹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거 기록해놔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왜 그래요? 지난번에도 제가 밥 샀잖아요. 그나저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어머님이랑 이모님 말이에요. 두 분이 사이가 진짜 좋으신 것 같은데 아가씨가 보기엔 어때요? 뭐? 나쁘진 않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좀 져준다 싶긴 하지만요. 아, 그래요? 혹시 져주는 쪽이 이모님이에요? 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저희가 이모 집에 얹혀 사는데 당연히 이모한테 져줘야죠. 언니, 이제 보니 저 부른 이유가 이모랑 우리 엄마 사이 캐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어쩐지 엄마가 지난번부터 언니가 이상한 의심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니. 신우는 눈치 백단이었어요. 게다가 어머님께서도 제가 벌써 의심을 하는지 눈치를 채신 모양이더군요. 그러니 신우한테선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신우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며 뭐가 됐든 자기네 집 가난하고 힘든 건 맞는 거라면서 앙칼지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는 괜한 생각은 접으려고 애를 썼어요. 혹여나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어머님이 여유가 있고 이모님이 여유가 없다 한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 아니니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희는 어느새 결혼 6년 차 부부가 되었어요. 2세 계획을 잡아놓은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아이가 찾아오지 않아서 임신에 대해 걱정을 하던 참이었죠. 제가 그런 얘기를 친정엄마한테 하자 엄마가 주변에 먼저 결혼하여 아이를 가진 사촌 언니들에게 전화를 해서 한 번씩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부동산을 하고 있는 미진 언니는 얼마 전에 결혼 8년 만에 아이를 가졌으니 분명 다른 비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면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미진 언니에게 전화를 하게 됐죠. 이게 누구야? 결혼식 때 보고 연락 한 번 못하고 살았네. 사람이 이렇게 바쁘다야. 그래도 작은 엄마한테 들어서 네 소식은 잘 듣고 있어. 잘 지내지? 여전히 신랑이랑 사이 좋고? 그냥 그렇지 뭐. 그나저나 언니 아이 가졌다며? 너무 축하해. 그동안 아이 때문에 언니 걱정 근심 많았잖아. 그래.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떡하니 애가 들어섰지 뭐야. 이게 사람이 바라고 바라면 잘 안 가져지다가 차라리 포기해야지 싶으니까 생기더라. 그러니까 너도 조바심 내지 말고 일단 마음을 편하게 가져봐. 안 그래도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 하더라. 나도 정말 마음을 좀 편하게 가져야 할까 봐. 그나저나 언니, 부동산이 우리 시어머님 사시는 동네더라? 그런데 시댁 가면서도 한 번을 찾아가질 못했지 뭐야? 미안해. 아, 맞다. 그렇지? 근데 너희 집 팔렸잖아. 나 며칠 전에 너희 신랑 봤어. 비싸게 집 팔았다고 소문이 쫙 났더라고. 무슨 집을 팔아? 우리 신혼집 17평 빌라 간신히 사는 거 언니 몰라? 그런데 이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 자세히 좀 말해봐. 우리 남편은 어디서 봤다는 건데? 사촌 언니는 제 남편을 얼마 전에 동네에서 우연찮게 마주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집을 비싸게 팔았다고 하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사촌 언니를 결혼식 때 한 번 본 적이 있지만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었어요. 남편이 사촌 언니를 기억하는 건 제 사촌 언니라서가 아니라 시댁 근처에서 꽤 유명한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싶어서 주소를 대뜸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사촌 언니가 알만한 집이면 우리 집보다는 시댁집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랬더니 역시 집 주소가 저희 시이모님이랑 어머님이 사시는 집 주소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일단 전화를 끄는 저는 혼란스러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시이모님이 집을 판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었거든요. 당장 어디로 이사를 가신다거나 하면 저한테도 당연히 말을 해주셨을 텐데 그런 말이 전혀 없어서 더 이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을 하는 사촌 언니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땐 굴뚝에 그런 소문이 돌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사촌 언니는 직접 남편을 만나 얘기까지 들었는 거려? 저는 일단 주민센터로 달려가서 시이모님 집에 등기를 떼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제가 그동안 시이모님 집으로 알고 있었던 집이 사실은 어머님 집이었던 거예요. 집주인의 떡하니 어머님 이름이 올라와 있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해봐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집을 파셨다고 해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거기가 어머님 집 명의로 되어 있더군요. 그동안은 저한테 시이모님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도대체 절 왜 속인 거예요? 저한테 또 속인 거 없으세요? 도저히 어머님을 못 믿겠네요. 넌 갑자기 연락해서 대뜸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 설마 내 뒷조사를 하고 다닌 거야? 저도 어제 사촌 언니한테서 황당한 소리를 들어서 그래요. 제가 일부러 어머님 뒷조사를 하고 다녔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난번부터 늘 의심스러웠는데 그냥 참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우리 딸한테 들으니까 별 수단을 쓰고 기를 썼더구만. 그래, 이제 다 알게 된 것 같으니 그냥 속 시원하게 말아마. 이 집이 내 집인데 뭐 어때서 그러냐? 그럼 그동안 저를 왜 속인 건데요? 굳이 이모님 집이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집은 갑자기 왜 팔았고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고요? 소리칠 거 없다. 결혼 전에 우리 아들이 나한테 해준 집이다. 그런데 뭐가 문제란 말이야? 뭐라고요? 그이가 어머님 집을 해줬다고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어머님이 저와 통화를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사실대로 말을 해버린 거죠. 아들이 집을 해줬다는 말에 제가 크게 반응하자 어머님은 당황하시면서 뭐라 변명을 하시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어머님의 말에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6년 동안 믿어왔던 진실이 전부 다 박살나는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제가 이모님 집으로 알고 있었던 집이 사실은 어머님 집이었다는 것만으로도 눈이 뒤집힐 일인데 그 집을 다른 누구도 아닌 남편이 해준 거라니요? 저는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했어요. 그래서 집에 관해 뒷조사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드러난 사실은 정말 제 멘탈을 산산이 부서지게 해주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결혼 전에 모든 재산을 어머님 집에다가 쏟아붓고 있었던 거였어요. 심지어 그 집에 대출 남은 것도 결혼 기간 중에 갚아왔던 거였죠. 그걸 저만 몰랐던 거였고요. 남편은 자신이 경제관념이 투철하니 본인이 월급을 전부 관리하겠다고 해서 저는 그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용돈만 받아 쓰는 중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저와 단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 상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크게 느꼈어요. 게다가 저한테 이런 사실들을 숨기고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에 기가 막혔죠. 애초에 시댁에서 처음부터 저를 배제하고 모든 일을 꾸며왔다는 것을 전부 알게 되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아 오르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내가 평생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숨길 걸 숨겨야지. 도대체 그 집 팔아서 어디에 쓸 건데?
무조건 다시 가져와. 내가 당신 속인 건 미안한데 그 집을 내가 왜 가져와? 당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내가 이기적이라고? 내 돈이 분명 그 집 대출 갚는 데 들어간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도 내가 이기적이라는 거야? 그동안 당신이 내 월급 관리하겠다고 해서 믿고 맡겼던 결과가 이거냐고. 어차피 당신 월급 들어가봤자 얼마 안 들어갔어. 그리고 집 한 돈으로 내 동생 시집 보낼 때 쓰려고 해. 얘가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고 결혼은 하고 싶다고 난린데 얼마나 걱정되는지 알기나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동생인데 그냥 볼 수 있겠냐고. 너 미쳤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돈을 아가씨 결혼 자금으로 쓰겠다는 거야? 전 남편에게 집을 팔아서 그 돈 다 어디에 쓸 거냐고 물었는데 신우 결혼 자금으로 쓰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되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혀를 쯧쯧 차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생 결혼한다고 해서 돈 대주려고 하는데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분명 대출값 갚는데 제 돈이 들어간 게 분명한데도 남편은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다면서 답변을 회피했어요. 도저히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시댁으로 바로 쫓아갔죠. 어떻게든 어머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따져 물어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답변을 듣던 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았죠. 제가 시댁에 쫓아가자 남편은 곧바로 어머님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더군요. 알고 보니 결혼 전에 이 집을 시이모 집이라고 한 것도 대출금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을 제가 알게 되면 난리 날 것이 분명해서 일부러 입 꾹 다물고 시이모랑 입을 맞춘 게 틀림없었어요. 그렇게 해야 제 월급도 고스란히 집에 다 들어갈 거였으니까요. 어쩐지 엄마가 사촌 언니한테서 얘기 들으면서 이상하다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주의 깊게 살펴봤어야 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늘 어머님 눈치를 보는 갑이 아닌 을 같은 관계인 시이모님에 대해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야 했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의문이 시작되던 곳 모두에 그런 정황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였죠. 제가 바보 같게도 그런 의심들을 모두 눌러가면서 살았던 거였고요. 시댁에 도착하자 어머님은 제가 찾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듯 담담하게 저를 맞이하셨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애초에 이 집 이모님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어쩐지 어머님이 안방을 쓰시는 걸 보고 이상하다 싶었죠. 저를 이렇게 감쪽같이 속이시니 속이 시원하세요? 게다가 이 집 팔아서 아가씨 결혼 자금을 해준다니요? 아들 재산이니 네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 않니? 이 집을 팔든 안 팔든 네가 소리칠 거 없단 소리다. 갑자기 쳐들어와서 왜 이 난리인지 모르겠다. 하여간 사람이 교양이란 게 있어야지 대뜸 찾아와서 어른한테 소리나 치고 말이야. 제가 제정신일 것 같으세요? 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이가 저 몰래 대출을 갚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대출 갚는데 제 돈도 다 들어갔고요. 저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분명 그 돈 다 받아낼 거라고요. 아니, 대출을 갚았으면 언니가 얼마나 갚았다고 이래요? 그럼 나 시집 가지 말란 소리예요? 어쩜 가족인데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 수 있냐고요? 어차피 언니랑 오빠랑 계속 같이 살 텐데 다시 벌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기적이라고요? 진짜 이기적인 사람은 바로 아가씨예요. 가족이라는 허울 아래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해도 되는 거예요? 진작에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또 모를까. 지금껏 속여왔으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신우에게 소리를 빽 질렀어요. 시댁 식구들의 어이없는 말은 이해되지도 않았고 이해할 수도 없었죠. 게다가 전부 자기가 잘났다는 듯이 변명만 가득이었으니까요. 제가 소리를 치는데도 신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긴 이 결혼 꼭 해야겠대요.
게다가 본인 예비 시댁에도 예물 빵빵하게 해갈 거라고 다 말해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우가 돈도 안 벌고 이래저래 남자 쪽보다 부족한 점이 많으니 그것 때문에 먼저 해가겠다고 말을 해놓은 모양이더군요. 그러면서 혹여 언니 때문에 이 결혼 어그러지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신우를 보며 어머님은 더 길길이 날뛰었고요. 그리고 뒤이어 저를 따라온 남편 또한 신우 결혼하는데 본인이 도와야 하는 게 아니냐며 기막힌 소리를 계속 꺼냈고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가득 찬 공간에 들어서니까 모두가 다 자기 편이라는 것을 아는지 큰 소리를 떵떵 치더라고요. 본인이 사치한 것도 아니고 자기 욕심으로 돈 쓴 것도 아니니 문제될 게 없다는 투였어요. 저는 그런 남편과 시댁이 정말 치가 떨리도록 싫었죠. 그래서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공표했어요. 그동안은 진짜 제가 왜 참고 살아왔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습니다. 겨우 이런 걸 갖고 이혼을 우느네?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재산 잘 모으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이런 식으로 이혼을 통보해? 그러게 말이다. 이혼은 무슨 놈의 이혼? 절대 그것만은 안 된다. 네가 번 돈 그냥 우리한테 몇 년 희생한 셈 치면 안 되는 거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신우 시집갈 돈으로 쓰이는 건데 말이야. 맞아요, 언니. 이건 아니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결혼 망가지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우스워 보여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냐고요. 희생이요? 제가 왜 희생을 해야 해요? 그리고 아가씨, 나는 우스워 보여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나한테 그런 협박을 할 수가 있지? 저기요, 나한텐 절대 안 통하니까 괜히 힘쓰지 마세요. 저는 이제 이 집안과 조금도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확실시했어요. 제가 흔들림 없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자 시댁에서도 별 수 없는 듯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통보하고 소송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법적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이 집에 대출을 갚느라 나갔던 돈 역시 저희 재산으로 포함되는 건 당연했어요. 남편은 본인이 경제권을 가졌으니 자기 멋대로 쓴 돈은 그냥 없는 셈 쳐도 된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리가 있나요? 그동안 제 돈을 멋대로 갈취하고 갖다 쓴 남편에게 더 이혼 책임이 있다는 건 물 보듯 뻔한 일이었죠. 재산을 다 분할하고 제가 많은 돈을 가져오게 되자 시댁은 몰락하고 말았어요. 물론 재산 분할을 했다고 해서 그 돈들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문제는 시이모님이셨죠. 시이모님이 어머님 몰래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고 그게 완전히 망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댁은 빚더미에 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신우는 결혼할 자금이 없어 결국 파혼하고 말았죠.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신우는 파혼을 하고 말았을 거예요. 돈으로 시작된 결혼이 얼마나 잘 가겠어요? 어머님 욕심에 신우 시집 보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죠.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남편과 만났던 날이 아직도 안 잊혀지는데요. 남편은 그날 제게 드디어 용서를 구하더군요.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을 이제야 뉘우치는 듯 했어요. 내가 그동안 생각이 짧았어. 결혼 생활이 주는 안정감에 취해서 뭐든 해도 될 것처럼 굴었던 거 말이야. 사과할게. 아니, 넌 애초에 나랑 결혼하려고 했던 것도 내 돈을 빼앗아 가려고 그랬던 거야. 내가 모를 것 같아? 내가 너랑 결혼하고 잘한 것 딱 한 가지는 우리 사이에 애가 없다는 거야. 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속이 시원해? 나 정말 너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잊었어? 너 앞으로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
그 바닥이나 이 바닥이나 좁은 거 잘 알지? 소문 한번 퍼지면 삽시간이야. 그러니까 행실 똑바로 하라고. 그래도 내가 살아온 정이 있어서 우리 이혼 사유는 말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 고맙다. 그렇지 않아도 너한테 부탁하기가 좀 미안했는데 그렇게 말해주니 말이야. 남편과의 헤어짐은 참 무미건조했어요. 6년 동안 같이 살아온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서로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그 사랑이 거짓인 걸 알고 헤어졌을 때의 마음은 진짜 아무것도 남지가 않더라고요. 증오도 미움도 어느 순간 사라진 거 있죠.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완전한 이별을 선언했고 지긋지긋한 시댁과도 끝낼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신우와 어머님 그리고 시이모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얼굴을 마주한 건 아니었지만 그들이 날 속이면서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릴 만큼 싫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제 결혼 생활을 부러워했던 사람들에게 이혼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 후에 연락도 하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안쓰럽게 여기신 부모님이 지인들에게 대신 제 얘기를 건네주면서 저의 새 출발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가족들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혼 후에 저는 자립을 하며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죠. 남편과의 이혼을 절대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더 자주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답니다. 앞으로도 저는 친정이랑 자주 연락을 하면서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살려고 해요. 사실 일이 바빠서 이혼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도 반절로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결혼은 한번 해봤으니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좋은 사람이 제 인생에 나타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현재 제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민원인들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지쳐서요. 그럼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새해에는 더욱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